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에게 인사를 하려는데 말이 잘 나오지 않은 적 있으신가요? 혀가 꼬이는 것처럼 발음이 어눌해지고 입이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평소보다 말이 느려지고 대답이 굼떠진다면 그냥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뇌경색을 막고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을 하려는데 발음이 어눌합니다. 혀가 뻣뻣하고 입이 무겁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느려지고 둔해집니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얼굴 한쪽이 처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그래.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허준 선생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혈이 막히면 말이 막힌다. 몸의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해 뇌로 가는 길이 막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언어분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말이 부드럽게 나오지 않고 혀가 뻣뻣한 상태를 뜻합니다. 허준 선생님은 이 증상이 생기면 반드시 혈맥의 흐름을 살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혀와 입은 뇌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뇌혈류가 잠시라도 막히면 말과 혀가 제일 먼저 굳어집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런 증상을 뇌혈관경색의 전조 신호라고 부릅니다. 뇌 속의 혈관이 막히면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말과 움직임을 조절하는 부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말이 느려지고 발음이 꼬입니다.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단 몇 시간 안에 뇌세포가 죽어버립니다.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후유증이 남습니다. 68살 김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약간의 말 어눌함을 나이 탓으로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식사 중에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젓가락을 떨어뜨리셨습니다. 가족들이 놀라서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관이 9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도 반신마비가 왔을 겁니다. 이 어르신은 즉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 매일 30분씩 걸으셨습니다. 음식을 절제하셨습니다. 한방순환 치료를 병행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말도 또렷해지고 표정도 회복되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혀가 굳은 것이 내 인생을 다시 살게 한 경고였어요. 여러분, 뇌경색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골든타임은 3시간입니다. 3시간 안에 막힌 혈관을 뚫어야 뇌세포가 살아납니다. 늦으면 뇌세포가 죽고 회복할 수 없습니다. 허준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피가 막히면 말이 막히고 말이 막히면 생명이 끊어진다. 그만큼 뇌혈관은 생명줄입니다. 이 혈관이 막히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거나 반신불수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혈의 흐름을 바로잡는다면 병도 멈출 수 있습니다. 허준 선생님은 혈관이 막히는 원인을 3가지로 보셨습니다. 첫 번째는 화입니다. 화를 내면 혈이 위로 치밀어 오릅니다. 그 열이 뇌혈관을 압박합니다. 두 번째는 담입니다. 기름지고 짠 음식을 자주 먹으면 피가 탁해집니다. 담이 쌓여 흐름을 막습니다. 세 번째는 정체된 피입니다. 운동 부족과 불면은 피를 식히지 못하게 합니다. 뇌의 열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 겪는 뇌혈관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혈의 길을 다시 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허준 선생님은 5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려야 합니다. 분노는 혈압을 급격히 높입니다.
뇌혈관을 좁힙니다. 허준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면 기가 위로 치밀고 기가 오르면 혈이 따라 올라간다. 즉, 분노는 피를 끓게 하는 독입니다. 평소에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깊은 호흡을 하는 습관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됩니다. 뇌혈류가 회복됩니다. 음식을 약처럼 대해야 합니다. 짠 음식,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는 모두 혈을 탁하게 만듭니다. 허준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이 곧 약이요, 약이 곧 음식이다. 특히 피를 맑히는 음식으로 미나리, 들깻잎, 연근, 검은콩을 권하셨습니다. 이 음식들은 간의 해독 기능을 돕습니다. 피를 깨끗하게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혈을 돌게 하는 약재로 단삼, 홍화, 당귀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항응고제나 혈류 개선제의 역할과 같습니다. 수면이 중요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간이 피를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자지 않으면 피가 식지 않고 끈적해집니다. 허준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지나면 기운이 꺼지고 낮이 오면 피가 막힌다. 따라서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뇌혈관을 스스로 조이는 행동입니다. 밤 11시 전에는 꼭 주무셔야 합니다. 꾸준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허준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혈은 움직임에서 생긴다. 하루 30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혈류가 늘어납니다.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증가합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것은 혈관의 이완을 돕습니다. 기분을 안정시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피도 쉬고 피가 쉬면 막힙니다. 생각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허준 선생님은 마음이 병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지나치면 심장의 기운을 약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뇌혈류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현대의학에서도 우울이나 불안이 있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긴장을 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혈관 건강의 치료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살 박영수 어르신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60대 후반부터 가끔 말이 어눌해지셨습니다. 한쪽 귀가 먹먹한 느낌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나서 말을 하려는데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왼쪽 팔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급히 병원에 가셨는데 뇌경색 초기였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시간만 늦었어도 반신마비가 왔을 겁니다. 이 어르신은 그 후로 완전히 삶을 바꾸셨습니다. 매일 40분씩 걸으셨습니다.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끊으셨습니다.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주무셨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보낸 신호를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평생 후회했을 것이다. 여러분, 뇌경색의 전조 증상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이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꼬입니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얼굴 한쪽이 처집니다.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이 안 보입니다. 갑자기 심한 두통이 옵니다. 어지럽고 중심을 잡기 힘듭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구급차를 부르십시오. 단 1분이라도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합니다. 허준 선생님은 귀와 눈의 변화도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말이 느려지기 전에 한쪽 귀가 먹먹하거나 눈이 흐릿해지는 것도 뇌혈류 이상입니다.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약해져 시각과 청각이 먼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한방에서는 이런 뇌혈관 막힘을 중풍의 전조로 보았습니다.
허준 선생님은 중풍을 다스리기 위해 청열탕과 보혈한 신탕 같은 처방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핵심은 피를 식히고 맑게 하여 혈관에 열을 내리는 데 있습니다. 이 처방은 현대적으로 보면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완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69살 이정희 어르신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셨습니다. 약을 드시다가 괜찮아지면 끊으시곤 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이 느려지고 혀가 굳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바로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응급 치료를 받으셔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약을 꾸준히 드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이 어르신은 그 후로 약을 하루도 빠짐없이 드십니다. 식단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매일 운동을 하십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약 먹는 게 귀찮아도 목숨을 잃는 것보다는 낫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현대인에게 뇌혈관경색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 흡연, 음주가 매일 조금씩 뇌혈관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이 느려지거나 손이 저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가 끊기면 의식이 사라지고 삶의 기억이 멈춥니다. 하지만 그 피가 원활히 돌면 기억도 감정도 말도 살아납니다. 피가 돌면 마음도 돌아옵니다. 허준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혈이 순하면 병이 없고 막히면 병이 생긴다. 단순하지만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말이 느려지거나 한쪽이 둔하게 느껴질 때는 그저 잠을 못 잤나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뇌가 그리고 몸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피를 맑히고 화를 다스리고 움직이십시오. 오늘 한 걸음이 내일의 병을 막는 길이 됩니다. 허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과 생활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꼭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십시오. 한 번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계속 들으십시오. 급한 순간에 이 내용이 생각나야 합니다. 주변에 말이 어눌하신 분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알려주십시오.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말이 가끔 어눌해지시나요? 한쪽 팔다리가 저리신가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공감과 위로가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